자, 다시 뉴스로 돌아와서 지금 관망하고 있다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을 때 갑니다. 실제 차트가 그리 했고요. 이건 관망하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다행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보다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현재 장외 거래에서 약간의 하락갭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 상단과 직전 되돌림 구간의 매물대 저항, 그게 이제 88K에 있었잖아요. 88K 저항을 받고 지금 현재 87K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런 차트적인 얘기보다요, 시황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온체인 데이터도 확인해 봤지만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팔아야 될 시기도 아직까지는 올해인 건 맞으나 언제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이게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뉴스인데요. 매수보다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해석하면 매수, 즉 사는 것보다 관망, 사지 않는 걸 더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사고 싶지는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비슷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파워를 기다리면서 60K에서 관망하고 있다. 근데 60K라니, 쩔코 동생 깜짝 놀랐어. 무슨 얘기야? 죄송해요. 작년 뉴스로 장난 좀 쳐봤습니다. 뉴스는 작년 8월 뉴스고요. 파워를 기다리면서 60K에서 관망한다라는 작년 8월의 뉴스입니다. 이 제목을 그대로 키워드로 모두 나눠서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가까운 과거의 뉴스가 이거더라고요. 파워를 기다리면서 60K에서 관망이라는 뉴스가 작년 8월 뉴스였습니다. 그럼 작년 8월에 언제쯤이었을까요?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다, 즉 매수하는 것보다 관망하는 심리가 커졌을 때 시세가 좋지 않다. 이게 이제 가장 1차적인 분석이고요. 여기가 8월입니다. 그렇다면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관망했겠죠. 그리고 나서 또 1억 6천을 갔어요. 여기가 1억이고 여기가 1억 6천입니다.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다 구간이 여기에요. 1억을 찍고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다. 그리고 1억 6천 왔습니다. 자, 다시 뉴스로 돌아와서 지금 관망하고 있다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을 때 갑니다. 실제 차트가 그리 했고요. 이건 관망하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런 추상적인 것들로 분석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투자하면서 뉴스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물론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채널엔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길 바랍니다. 같은 시기 다른 뉴스예요. 비트코인도 10% 넘게 폭락. 단기 충격이냐, 경기 침체 초입이냐. 보통 단기 충격이냐 경기 호황의 초입이냐,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나쁜 게 있으면은, 즉 악재 하나 갖다 놨으면 여기는 호재를 갖다 놔야 되는 건데, 여기는 단기 충격 악재죠. 경기 침체 초입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악재 vs 악재, 즉 어떠한 경우에도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트코인이 10% 넘게 폭락했으니까 이거는 단기적 충격이거나 경기 침체 초입이거나 둘 다 악재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단기 충격이라는 표현이 조금 호재라기보다는 악재 중에서도 가장 약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둘 다 악재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뉴스냐? 똑같은 2024년 8월의 뉴스입니다. 다시 2024년 8월로 돌아간다면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에서 사서 사지 말걸,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애매한 데서 사서 좋다 안 좋았다, 좋다가 안 좋았다만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죠. 기다림은 한두 달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사놓은 사람들, 즉 사놨냐 안 사놨냐가 중요한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상승봉을 한번 볼까요? 요 정도 올랐으면은 또 떨어지겠지, 적어도 채널 하단까지는 오겠지,
라는 사람들은 여기서 못 샀을 거고요. 또 이 정도 올랐으면은 다시 바닥은 오겠지 라는 사람들도 못 샀을 겁니다. 하다가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언제 사요? 네, 1억 6천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나서 잘 기다렸던 사람들은 내가 뭐 1억 6천을 찍건 1억 2천을 찍건 어차피 내가 갖고 있던 것보다 많이 올랐다, 6배 올랐다, 7배 올랐다 이러고 있을 때 난 1억 6천만 원에 샀는데 나 비트코인 투자해서 망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보통 투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뉴스들에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여러분들과 반대죠. 그렇다면 이전 고점의 뉴스는 어땠을까요? 이전 고점의 뉴스를 굳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고점에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앞으로의 고점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을 때 또는 어떠한 보도가 나오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2021년 11월이죠. 2021년 11월 12일 날 비트코인 내년 전망 이렇게 해서 올려진 칼럼이 있는데 한국경제, 한경닷컴 아시죠? 한경닷컴의 칼럼이고요. 2021년 11월 즉 비트코인 최고점 21년도 최고점에서 가상자산의 총론을 알아야 돈 된다. 2022년 상반기 시장은 양호하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CBDC의 흐름을 늘 파악해야 된다. 이분 돈 벌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서 궁금하지도 않고요. 이때도 뭐 특근법 어쩌고 하면서 참 좋은 말을 갖다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맞는 말이죠.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에 기대하는 수익이 0이면 위험도 0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즉 2021년 11월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하고 이제 팔아야 함을 준비해야 되는 즉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언론에서 그것도 한국경제라는 이 사명을 가진 한경닷컴의 칼럼리스트 상반시장 양호하다 했어요. 흐름을 파악하면 돈이 된다고 했고 리스크를 감당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발 그 당시에 이런 뉴스를 보고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길 바람합니다.